안녕하세요. 전희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사건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혼 사건에서 양육권에 관한 내용을 상담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어머니에게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데 무조건 어머니한테 간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에서도 아이들을 아버지가 양육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받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것은 사실 드물다면 드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에게 양육권이 절대 인정 안 된다라는 점은 아닙니다. 보통은 이혼 사건을 진행하면서 처음에 조정도 하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양육자의 지정에 관한 별도의 심리를 통합니다. 판사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양육 환경에 관한 입증을 양 당사자가 양육권을 둘 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누가 양육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라는 판단은 판사가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효과적으로 강조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건에서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이제 가장이었고요. 부인도 물론 직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2명이었고요. 한 명은 초등학교 3학년, 한 명은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아이의 아빠였고요. 부인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시댁에 이제 맡겨두고 이제 양육을 도움받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어머니 측에서 이제 양육권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이들 엄마가 키우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엄마에게 달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상담하고 진행을 하면서 아버지 측에 양육권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도 결과가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양육의 현실적인 환경이었어요. 어머니는 직장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오전에도 이제 어머니의 출근 시간이 먼저였고 퇴근을 하고서도 아이들과 맞대어서 보는 시간이 2-3시간에 불과했고요. 오히려 아버지가 이제 자영업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더 근무 시간도 자유롭고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보내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양육 환경의 안정성이 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본인 소유의 자가가 있었고 그 어머니, 시어머니가 되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공동 양육을 하는 수준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실제 양육을 이제 많이 도맡아서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시댁에서 거주를 가까운 곳에 있어가지고 주중에는 주로 시댁에 맡겨놓고 이제 퇴근하면 데리고 오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 현재 그 상황이 고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을 변경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육 환경 조사를 신청했고요. 법원에서 양육 환경 조사라는 것을 이제 시행하면서 실제로 어머니가 제공할 수 있는 양육 환경과 아버지가 제공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비교해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조사관이 파견이 되어서 실제로 방문 조사를 했고요. 또 아이들의 의사도 그렇게 조사를 하면서 확인을 했고 판사님도 따로 확인을 해본 편이었습니다. 지금 첫째는 10살이 넘었기 때문에 3학년이니까 10살이 맞죠? 10살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본인의 의사를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보였고요. 또 두 아이를 각각 분리 양육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한 같은 양육자에게 공동으로 이제 두 형제들 떼어놓지 않는 방향으로 양육자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도 마찬가지로 형과 같이 있고 싶다라고 하고 또 아버지와의 그리고 할머니와의 양육 환경도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저도 들었고요. 양육 환경 조사관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경제적인 능력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수입이 어머니의 수입보다는 약 2배가량 많았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비나 양육비 관련해서도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이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쪽에서 양육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낫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였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어머니의 양육 의지이기도 한데요. 이 아이들의 어머니는 사실은 이혼을 하면서는 내가 데려오겠다, 양육권 나에게 달라라고 처음에는 강하게 주장을 하다가 사건이 길어지고 아무래도 양육환경 조사를 하다 보면 사건이 몇 달씩 조사 기간이 잡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길어집니다. 통상 가사소송은 1년 정도는 여유있게 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늘 말씀드려요. 그래서 어머니와의 그런 면접 또는 그런 상담사와의 상담 시간에 법원에서 실시한 가정조사라고 하는데요. 가사조사 절차에서 본의 아니게 본심이 튀어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힘들어서 맡기고 싶긴 하다. 잘 키울지 자신은 없다. 이런 내용도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현재까지 계속해서 시댁에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 환경인데 이게 나아질 수 있는지 또는 본인이 보다 나은 양육 환경을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에게로 좀 양육자에 관한 의견이 기울었습니다. 또 아버지가 양육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기 때문에 양육 계획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기도 하고 좀 적극적이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현재 이제 지내고 있는 일과표를 비롯해서 앞으로의 교육 계획이라든지 건강 관리 방안이라든지 또 그리고 나의 어머니가 어떻게 이제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하게 설명하고 자료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애착 관계가 아무래도 아버지와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좀 더 잘 형성되어 있다는 인상도 저는 받았었고 법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육권의 판정에 있어서는 사실 아이들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인정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포인트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권은 성별이 아니라 사실은 아이의 복리 그리고 아이의 양육 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판단을 내린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실적인 양육 현실이 고착화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시작하는 시점 그리고 이혼 소송 중에 누가 양육을 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점. 체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셋째로는 아이들의 의사도 중요하다. 그런데 구체적인 양육 계획이라든지 현실성 있는 양육 방법들이 이제 법원에 현출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양육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행복을 또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 이야기는 이제 다음으로 미루고 또 재산 분할에 관련한 다른 승소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